제가 맡았었던 일 중에 유튜브와도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6개월 뒤에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했던 적이 있어요. 긴 기간을 본다면 흥할지 망할지 알아내는 건 좀 더 쉽겠죠. 근데 당시의 요구사항은 비디오가 올라가고 나서 10일 동안의 반응만 보고도 이 비디오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낼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맞추는 프로젝트였고요. 와, 이거 너무 궁금하다. 오늘의 직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1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나 IT 쪽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한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 직구는 밤낮 없이 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래도 훨씬 더 워라밸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럼 평소에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지셨나요?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유동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럼 출근하자마자 시작되는 첫 일과 어떤 네. 일을 하시나요? 첫 일과는 보통 이제 회사의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걸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건 우리 회사의 온갖 숫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웹페이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계산되게 만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구성해 놓은 잘 수집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데이터 대시보드를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첫 번째 일이죠. 그러면 아침부터 데이터와 함께 끝까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가장 오래 했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였어요? 카카오에 있을 때 이제 고객에게 어떠한 광고가 보여지는 게 고객도 좋아하고 광고주들도 좋아할까, 그걸 자동으로 결정하는 광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밥 먹듯이 매일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제보다 0.001%라도 나은 알고리즘이 나왔으면 성공인 거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끈질김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매기시는 나의 워라밸 점수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한 어느 정도일까요?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늘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최신의 데이터 관련된 이론들, 최신의 통계 관련된 이론들,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보니 다른 공부를 하는 시간은 노는 것처럼 느껴져서 90점이 될 수 있었으나 누군가에겐 이게 지옥일 수도 있겠죠. 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맡았었던 일 중에 유튜브와도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6개월 뒤에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했던 적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궁금하다. 네, 긴 기간을 본다면 흥할지 망할지 알아내는 건 좀 더 쉽겠죠. 근데 당시의 요구사항은 비디오가 올라가고 나서 10일 동안의 반응만 보고도 이 비디오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낼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맞추는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거의 한 20가지를 만들어서 최후에 겨우 성공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앞에 19번을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장장 4개월을 넘도록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 단 한 개의 채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당연히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수소문을 하고 여러 도움을 얻어서 이제 수십 개의 채널의 통계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떠한 비디오가 흥하고 어떠한 비디오가 이제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가 모이고 나서야, 그리고 19번의 실패가 있고 나서야 20번째 이건 쓸 수 있겠는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시면 번아웃이 온 적은 없으세요? 맨날 옵니다. 함께 살고 있어요, 번아웃과. 자, 이쯤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표님. 쫙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뭐지? 제가 읽을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정년이 있나요? 있다면 보통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라는
아주 실리적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직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직업의 정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직업 자체가 가진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의 생명력은 꽤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동일한 사안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뜯어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걸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면밀하게 뜯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들은 시간이 적인 직업들이 있고요. 어떤 직업들은 시간이 내 편인 직업들이 있어요. 경험이 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들인데요. 다행히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경험이 내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직업이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기력만 있다면 정년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 직군, 직업의 전망은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 생각에도 이 직업의 전망은 꽤 좋고요. 가장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직군을 뽑는 그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올해에는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데이터 직군을 뽑고 있어요. 놀랍죠? 정부마저도 데이터 직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와, 들을수록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의 직진의 코너 속의 코너, 컨트롤 CV 복붙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꿀팁 대방출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직접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좀 시도를 해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상황으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에게는 A 병원이 있고 B 병원이 있어요. A 병원의 완치율은 90%고 B 병원의 완치율은 80%래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A죠. 그쵸?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A가 90%지? 왜 B가 80%지? 어떤 환자들을 받기에 이렇게 된 거지? 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A 병원을 봤더니 감기 환자의 완치율이 90%였고요. B 병원을 봤더니 암 환자의 완치율이 80%였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암 환자라면 B병원을 가야죠. 저 B병원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 뿐이었죠. 숫자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가 못 본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진짜 결론을 확인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사고방식이고요. 이와 비슷한 예제로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보자면, 예전에 이제 그런 세탁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은나노 세탁기라고 하면서 세균 살균력이 99.99%라는 광고를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이 세탁기를 사야 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접근을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접근을 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운 생각일까요? 저는 사야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은나노를 입힌 세탁기가 99.99라고 은나노를 입히지 않은 세탁기는 몇 %지? 라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나노를 입히지 않은 세탁기의 살균력은 99.9%래요. 둘 사이의 차이는 0.09%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은나노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더 비싸기만 하고. 네, 이런 판단을 해 나가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이면에 내가 못 본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 못 본 것이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은나노가 아닌 세탁기의 살균력이 그거와 관련된 숫자가 없다면 이제 직접 실험하면서 이제 그 값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보는 노력,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선택이 뭔가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준비가 안 된 것들을 내가 몸으로 뛰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또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붙 코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자, 우리 하용호 대표님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합니다. 오! 이 직업 자체가 주는 매력이 정말 커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도 되게 좋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게 단지 이제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성장과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도 크고, 그와 더불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워라밸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좋고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하용호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도 아마 되게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제가 커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줄 몰랐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기에 부족한 자질이 있다고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는 어떠한 좋은 직업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미래에 나타날 그 직업을 하기엔 최적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론 오늘의 직진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 우리 하용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직진 코스 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진 안녕.